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신유경 기자입니다. 요즘 콘텐츠 사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업체가 있죠.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사업 구조와 주가 전망에 대해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섹터랑 이제 엔터 쪽 담당하고 있는 김현용이라고 합니다. 그 네이버랑 카카오 두 회사가 요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네. 웹툰하고 웹소설 플랫폼 인수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네이버는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네. 카카오는 이제 웹툰 플랫폼 타파스 미디어를 인수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네. 또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를 두고는 네이버, 카카오가 대립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인터넷 업체들이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을 두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이 웹툰, 웹소설이 현재 시장 규모는 다소 작습니다만 웹툰이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이 3조, 4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만 이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빅마켓,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제작 시장의 중요한 어떤 스토리 소스로서 기능을 하고, 또한 이제 웹툰, 웹소설 아무래도 어떤 문화적인 경계나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로 빠르게 확산하기에 좋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니즈가 이런 이제 공격적인 M&A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이버랑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지식재산권, 그쵸? IP 소스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각각의 어떤 웹툰 사업부 해외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이제 연간 거래액은 작년 기준으로 거의 비슷했어요. 네이버가 한 8,200억 원가량, 그리고 카카오가 페이지 쪽에 있는 웹툰이랑 그 다음에 피코마를 합해서 한 7,700억,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요. 비중으로 본다면은 네이버가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55%,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는 해외 비중이 65%로 카카오가 조금 더 해외 비중이 높습니다. 예, 뭐 일본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코마가 워낙 일본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전반적으로 좀 일본 의존도가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꾸준히 두 업체가 해외에 진출한다면 네.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실까요? 사실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규모 자체가 아직은 3, 4조 정도 파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뭐 연평균 한 4, 50%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연간 거래액 아직 1조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레벨에서는 최소한 향후 한 3, 4, 5년 동안은 매년 못해도 3, 40%, 잘 나올 때는 5, 60%씩 성장하겠구나 정도의 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고성장세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그럼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네.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네.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네이버 웹툰, 뭐 카카오 엔터 다 이제 미국 상장과 관련해서 지금 뉴스 플로우를 탄 상황이고요. 가능성 자체는 뭐 상당히 높다. 아무래도 쿠팡이 좀 많이 자극을 했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는 쿠팡도 뉴욕 증시에 잘 연착륙을 한 경험을 이제 토대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55%, 65%씩 되는 사업자들이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를 선택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자금 조달 측면에서 훨씬 더 큰 빅리그에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와 제대로 된 어떤 펀딩을 통해서 가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완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글로벌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도 네이버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코스피에 상장돼 있을 때랑 미국 시장의 어떤 티커로 이제 거래가 될 때 글로벌 투자자들, 또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또 많이들 웹툰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인지도 제고 관점에서도 일정 부분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도 제고 외에 좀 노려볼 수 있는 상장 효과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펀딩의 규모 자체도 또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상장 시점도 그렇지만 상장 이후의 펀딩들도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들,
로부터 많이 이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자금 조달과 사실은 항상 연계되는 게 파트너십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전략적 투자자들, 남미 지역이나 뭐 어떤 유럽 지역처럼 현재 우리나라 웹툰 업체들이 깊숙이 침투하지 못한 지역들의 또 로컬 사업자들과의 어떤 전략적 지분 제휴,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을 때 훨씬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도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서로 지분 스왑을 하는 게 유동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니까요. 전략적인 지분 제휴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네이버가 자사주를 활용해서 또 지분 스왑을 재미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카카오는 일찍이 카카오 페이지 상장 계획을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카카오 페이지가 상장을 하고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한다면 네. 어느 쪽에 저희가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양사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페이지는 아시는 것처럼 페이지와 M이 합쳐져서 카카오 엔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 더 고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건 네이버 웹툰입니다. 예, 이유는 네이버 웹툰은 상장하게 되면 이제 단일 사업 기업입니다. 퓨어 플레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100% 웹툰 웹소설이 되는 거고요. 카카오 엔터는 이미 페이지와 M이 합병을 해버리는 과정에서 현재 매출 기준으로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44% 정도가 웹툰이고요. 한 20% 정도가 국내 음원 유통, 그리고 나머지 한 35%가량이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이 K-팝 연예 기획사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들, 영화 제작사들,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 제작업이 한 30에서 35%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웹툰 웹소설 얘기할 때 뭐 멀티플 100배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국내 음원 유통이랑 드라마 제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100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국내 탑 티어의 드라마 제작사들이 50배 정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음원 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훨씬 더 낮은 멀티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페이지와 M이 합병한 어떤 배경도 큰 그림에서는 이제 페이지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좀 받아서 좀 더 좀 가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똑같이 미국 증시에 딱딱 상장이 돼 있다. 그리고 뭐 멀티플이 좀 비슷하다. 그러면 저라면은 무조건 네이버 웹툰을 사죠. 단일 사업 기업이니까요. 웹툰 외에는 익스포저가 없잖아요. 예. 사실 이제 콘텐츠 하면 웹툰뿐 아니라 네. 저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들어가잖아요. 그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엔터 자회사는 없지만 YG나 뭐 SM 같은 지분을 좀 들고 있죠.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직접 자회사를 보유한 카카오와 이렇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네이버 중에 엔터 쪽에서는 뭐가 좀 더 유망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업의 영역이 좀 다릅니다. 네이버는 직접 자회사 보유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엔터업을 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그 브이라이브와 위버스 딜을 통해서 통합 위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K-팝 플랫폼의 지분 49%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간접적으로 제페토라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그 빅4 엔터사들을 제휴하는 형태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이제 전개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연예 기획업은 영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초기 자본도 많이 들고 수익성으로 턴하기가 쉽지 않아요. CJ ENM의 케이스를 보시면 CJ ENM의 엔터 비즈니스도 방송 플랫폼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워너원이나 아이즈원 잘 키워냈는데, 기존 원 제작사들과의 이해관계나 이 엔터 비즈니스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만큼 힘든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힘든 부분은 플랫폼을 통해서만 하겠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K-팝 블랙핑크의 팬 사인회를 유치한다던가, 네, 그런 식이고, 또 마찬가지로 위버스 플랫폼 지분의 49%를 통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제페토는 워낙 메타버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논외로 두고요. 네이버의 엔터 비즈니스는 사실상 위버스 지분 51%, 죄송합니다. 49%. 요게 이제 전부인데, 이 경우에 이제 가치 평가를 저는 최소한 통합 위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4조, 5조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조, 5조요? 네. 올해 예상 매출액이 4,5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위버스 컴퍼니만 그 정도가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익 1,000억에 대해서 우리가 멀티플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뭐 40배만 줘도 4조고요. 그러면 그거의 절반을 네이버가 보유하니까요. 한 2조 이상의 이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조만 되더라도 뭐 YG랑 SM 합한 시총 정도는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힘들지만 우리가 직접 한다.
라는 것이고, 사나의 뭐 크래커 엔터, 그 다음에 IUC도 이제 카카오 엔터의 소속이고, 그렇죠. 또 밑에 이제 뭐 몬스타엑스, 또 뭐 크래비티, 예, 또 에이핑크 은근히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은근히 식별 가능한 아티스트들이 좀 포진해 있어요. 더보이즈 뭐 쭉 있어요. 그래서 엔터 비즈니스를 우리는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엔터 비즈니스 거느리면서 지금 이제 여러 말씀드렸던 아티스트들의 음반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 그래도 한 10%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준, 한 5에서 10% 사이의 마켓 쉐어는 그래도 좀 차지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여전히 필요해요, 카카오도. 근데 카카오의 경우는 플랫폼을 직접 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플랫폼은 지금 카카오 소속 아티스트들 다 유니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니버스. 예, NC소프트에서 론칭한 이제 K-팝 플랫폼이죠. 그래서 유니버스에 들어가 있고, 또 유니버스에서 멜론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게 플랫폼 연동을 해놨어요. 예, 단순히 자사 아티스트들을 입점시키는 것 이상으로 유니버스와 카카오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예,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액션들 중에서 예측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갑자기 NC소프트가 어느 날 갑자기 물적 분할을 공시한다던가, 근데 물적 분할의 대상이 유니버스 사업이라든가, 예. 그러면은 뭐, 그럼 멜론 컴퍼니도 물적 분할한 거잖아요. 예. 양사가 뭔가 JV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건 뭐, 100%제 소설입니다. 예, 100%제 소설이라는 걸 밝혀드리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 이런 부분들, 물적 분할하면, 아, 그럼 카카오랑 지금 NC소프트가 지금은 약간 손만 맞잡은 상태인데, 아, 허그하겠구나. 예, 포옹을 하겠구나. 좀 더 이 연대가 강화되겠구나. 그런 액션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네이버가 하이브랑 포옹을 해버렸잖아요. 예. 예. 허그를 해버렸기 때문에 카카오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네이버는 이제 플랫폼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카카오는 엔터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드라마 영화도 그렇고요. 둘 중에 수익성은 그럼 어느 쪽이 더? 사실은 수익성이나 어떤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쉬운 길? 예, 왜냐면 플랫폼 영향력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 사실 뭐 쉬운 길이라고 표현은 드렸지만 네이버도 브이라이브로 사실 고생 많이 했죠. 예, 엄청 고생했죠. 매출은 제가 추정했을 때 연매출 200억도 안 나왔을 거예요. 2, 300억도 안 나오는데 어찌됐건 월 순이용자 수, MAU라고 부르는 것들을 3천만 명까지, 글로벌 3천만 명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컨텐츠에 특화된 K-팝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을 시켰고, 잘 힘들지만 이제 키워서 위버스랑 이제 통합을 하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버가 절대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이버가 소수 지분이잖아요. 마이너리티잖아요. 51대 49. 51을 하이브에 주고 실리를 취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이버는 이제 실리를 취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좀 쉬운 길이고,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이제 엔터 비즈니스가 YG만 보더라도 뭐 적자, 흑자, 들쭉날쭉 이제 아티스트 라인업이 이게 겹겹이 층을 쌓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블랙핑크 하나만 있을 때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실적이 확 꺾여요. 이 확 꺾일 때 지금은 이제 트레저가 있잖아요. 예, 두 겹을 쌓아놓고 보니까 블랙핑크가 살짝 쉴 때도 트레저가 일을 해주니 실적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카카오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아이유나 몬스타엑스 정도는 상당 부분 좀 자리를 잡았지만,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겹겹이 쌓여서 좀 더 실적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네이버 제페토 플랫폼의 성장성은 네.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우선은 이 제페토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지금 유일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10대들 중심으로 어떤 폭발적인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 작년 연매출은 13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공시를 보시면은 이제 8개월치 매출이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연산화, 8로 나눠서 12를 곱한 거죠. 예, 연산화 했을 때 작년 기준 이제, 왜냐면 작년 4월에 분사돼서 나왔거든요. 예, 연매출 기준으로 130억 정도 되는데, 로블록스라고 많이들 이제 친숙하실 거예요. 그 로블록스가 2017년도 초창기 때 연매출이 500억 원이었습니다. 500억. 예, 지금은 얼마냐?
3년 만에 1.1조 원이 됐죠. 20배 정도가 뛰었거든요. 그럼 이제 근데 사실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은 2006년에 태동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그렇게 쭉 밟아오다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일찍 태어난 거죠. 예, 너무 시대를 앞서간 거죠. 그러다가 쭉 하다가 2017년에 매출 500억을 찍고 지금 3년 만에 1조. 올해 예상은 2조. 이렇게 가는 건데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태동했습니다. 예, 뒤늦게 올라왔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매출 그래도 100억대 찍었어요. 130억. 그러면은 3년 뒤에 뭐 똑같이 20배 가진 않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로블록스의 패턴을 따라간다고 근접하게 간다라고 보면은 저는 성장성은 3년에 20배를 제가 연평균 성장률로 계산해 보니까 CAGR이 1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2.5배씩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더블 성장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로블록스 같은 거는 일단 일반 플랫폼이에요. 어떤 특정 부분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제페토는 사실 제너럴하게 갔을 때는 글로벌 공룡들하고 싸워서 우리나라 플랫폼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네이버의 제페토는 K-팝에 특화된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블랙핑크의 팬사인회를 개최한다던가 뭐 투바투의 어떤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제페토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10대 한 20대 언더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 특색 이런 거를 잘 타겟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 몇 년 동안은 그래도 더블씩은 계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로블록스도 올해 3월에 상장을 하긴 했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대비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1년 만에 7배가 올랐던 거거든요. 비상장 상태에서 상장 직전까지 7배 올랐던 거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그 제페토를 운영하는 법인 네이버 Z가 작년도에 엔터사들로부터 지분을 받았잖아요. 그때 투자 밸류가 말씀드리면 놀라실 거예요. 너무 싸서 1,500억 원 기업 가치에 지분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럼 1년이 지난 지금은 그걸 1,500억에 한다 그러면은 뭐 너도 나도 저도 300억 주십시오. 저도 제가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라는 기업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물론 네이버가 그렇게 안 빨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기업 가치의 변화가 이미 많이 뛰었을 거예요. 최소한 저는 조단이 보고 있어요. 지금의 제페토도. 예. 지금의 제페토도. 예. 그럼 이게 제페토라는 게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냥 뭐 에이핑크 팬사인회를 뭐 AR, VR 이런 걸로 그렇죠. 그런 거. 저를 표상하는 이제 아바타 캐릭터가 있고요. 그게 이제 곧 전데. 예. 그 이제 어떤 그 제페토 상의 어떤 맵 상에서 블랙핑크 팬사인회가 있다. 그러면은 친구랑 같이 아바타끼리 사진을 찍어요. 요즘 초딩들은. 실사를 안 찍고 내 아바타, 너의 아바타, 누구의 아바타 우리 셋이 베푸니까 블랙핑크 팬사인회 가기 전에 사진 한번 찍자. 찍었던 걸 보니까 아바타더라고요. 사진 한번 찍고 서로 포스팅 해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그리고 팬사인회 가서 경광봉 사야 되잖아요. 또 진정한 팬이라면 그 돈 주고 사야죠. 그리고 가기 전에 또 내 캐릭터는 나는 남다르니까 예를 들어 구찌 가방 같은 거를 그 아바타용으로 또 다 팔아요. 예. 그래서 구찌랑 제페토랑 콜라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구찌 아이템을 아바타용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왜 유튜브로 블랙핑크 언니들 얼굴 나오는 게 더 재밌지 않니? 왜?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다. 유튜브로 보는 거는 혼자 보는 느낌이 난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보는 것은 친구랑 같이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나는 메타버스로 본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걸 듣고 충격받았어요. 이게 넘을 수 없는 세대 차이가 있군. 예. 이게 넘을 수 없다. 그냥 이해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 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